최종 득표율은 각 후보별로 어떻게 아, 예상하세요? 득표율? 네, 득표율 와. 얼마씩 얻을 것 같다. 네. 각 후보별로 좀 문제가 되는 숫자가 다르죠. 그렇죠. 541이잖아요. 예. 이른바 이제 541. 이재명 후보는 50% 넘기냐 마냐. 예, 예. 예, 김문수 후보는 40을 다느냐 못 다느냐.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10 10 두 자릿수 그러니까 두 가느냐, 자리를 마느냐. 하느냐 뭐 네. 한 자리에 머무느냐. 예, 그래서 예측하신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는 앞에 5자를 달지 않을까 싶어요. 5 몇?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갑니다. 당일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아, 내일 네. 바로 안 결과 돼요. 나옵니다. 이거 네. 끝까지 그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당에 예. 또 지침이 있죠. 아, 뭐 예. 지금 마지막까지 세 표가 부족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튼 50%는 넘는 앞에 5자가 다는 정도로 예상하시고 혹시 그럼 김문수 후보는 결국엔 투표율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아침 9시 기준으로는 보니까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낮아요? 네, 낮더라고요. 아니 높아요 지금. 아니 아침 9시에는 낮던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본 투표율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최고 투표율이 대구랑 경북이고요. 그다음에 최저는 전남과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사전 투표가 워낙 높았고 사전 투표율이 그렇죠, 그렇죠. 호남 합치면 지역은- 당연히 달라지고. 네, 예, 호남 예, 지역은 예. 사전 오늘 투표율이 기준. 다 50%를 넘었고.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본 투표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아침 9시에 제가 확인한 거는 경북 지역이 6.8% 나왔었거든요. 9시 기준으로. 네. 지금 많이 예. 올라갔겠습니다만. 근데 사전 투표율까지 계산해서 해보면 투표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영남 쪽 투표율이 지난 3년 전 대선보다 낮아지면 전국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사실은 40 넘기기 힘들다. 네, 그렇게 결론 나겠죠. 앞에 3자 붙을 가능성 높다. 자, 그러면 참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리 갑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 자리 못 가고. 알겠습니다. 자, 그냥 그러니까 앞에 객관적인 예측이에요. 심플하게 보면 앞에 5자 1등은 2등은 앞에 3자, 3등은 앞에 없이 그냥 한 자릿수. 자,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요. 예. 저는 그냥 패스해 주세요. 지금 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희망하기는 선전을 해서 이기기를 바라지만 그 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선전의 기준이 몇 프로예요? 40%대를 넘어서 네. 근데 이것도 얘기하기 참 그래. 아니 뭐야 이거 지는 거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면 그 좀 그렇잖아요. 제가 뭐 그거는 이럴 때는 막 질러대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뭐 질러댑니까? 저는 아니, 국민의힘 너무 당원입니다. 예. 전직 최고위원이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50% 이렇게 지르셔야죠. 김문수 50%. 근데 그거는 또 제가 패널로서의 어떤 양심 같은 거. 전 전직 복잡하네. 기자 출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뻥은 잘 못 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는요? 그래 이준석은 마지막. 편하게 네. 얘기하실 수 있겠다. 이준석 후보는 예. 저는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왜냐면 제 아들이 이제 투표권자인데 네. 그 아빠의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근데 아들이 주변에 내 주변에 그 보수적인 친구들이 이번에 다 이준석 찍겠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놀랐는데 다른 당협위원장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네. 다른 당협위원장들도 젊은 애들 다 내 딸도 네. 내 아들도 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아마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다. 20대들. 네. 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잘 투표 그런 거 잘 하지 않으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네.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10%는 훌쩍 넘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쩌면 네. 한 13에서 15 사이까지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라는 게보다는 제가 기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네, 전망을. 네, 그렇게 예. 전망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젓가락 발언 이후에 네. 사실 상당히 좀 약간 좀 타격을 입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뭐 10%를 전후해서 달랑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 이쪽 저쪽. 예, 예. 이쪽인지 저쪽인지까지는 얘기해 주세요. 후배가 아주 아니야, 매섭게 그거야 물어봅니다. 뭐 이쪽인지 저쪽인지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거는 뭐
하나님도 모르실 텐데. 틀렸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네. 질르실 줄 알았는데 네. 시원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놀라게 하는 건 오히려 권영국 후보가 아닐까. 왜 그러냐? 왜요? 네. 이게 이준석 후보의 그 막말 파동이 아. 진보 여성 쪽의 결집도를 아. 자극했거든요. 사실 반대 역결집이 좀 일어났어요. 예. 그렇다면은 애시당초 그 대척점에 있던 후보한테 아무래도 주목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당에 있어 보면 입당 들어오는 거 보면은 네. 거기서 체감이 되죠. 아. 아, 입당 요즘 좀 후원도 들어와요? 들어와요. 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일인데 이렇게 표를 받아서 우리가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이건 갈라진다는 뜻이니까. 음.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소수 후보한테는 좀 사람들이 대놓고 지지를 못하는 샤이 심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막판에 좀 강화됐다. 그러다 보면은 약간 신선한 충격을 주는 수준에서 소수 후보도 좀 약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 경우에도 네.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지지층엔 2030 뭐 남자 이대남 뭐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여성표도 좀 있었어요 원래. 아. 그게 뭐냐면은 이 4, 50대 꼰대보단 그래도 낫다. 성차별을 하더라도 뭐 이런 갈라치기를 하더라도 네. 꼰대들의 그 가부장적 의식보단 그래도 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막말 파동이 그걸 걷어찬 거예요. 그거를 걷어차면서 그 사실은 탈당 사태가 저는 내부적으로 심상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긴급히 사과문을 발표한 이유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기존의 어떤 정치 신진 세대 교체 주자로서의 이미지가 상당한 타격을 받으면서 10% 달성이 어려워졌다. 그럼 권영국 후보는 얼마나 나올까요? 지난번 대선에서는 예. 14명이가 출마를 했어요. 예. 그중에 나중에 이제 뭐 두 명이 사퇴를 해서 12명이가 뛰었는데 예. 그 유의미한 표를 얻은 사람은 그 심상정 후보가 2점 몇 프로 얻으셨더라고요. 이점은 뭐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유의미한 표고 나머지는 뭐 0.00 뭐 이렇게 뭐 우리공화당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표를 까도 그 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점 중반. 왜냐 1점 저기 뭐 8, 9%까지 최고치를 찍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모름 부응답을 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정이 되죠. 다시 투표율을 곱합니다. 네. 그러면 그 표는 일단 나와요. 이건 기본값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 요동침 변수를 따져보자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민주노동당이나 하여튼 진보 진영 후보가 대체로 좀 강한 캐릭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토론 과정에서도 좀 돋보이기도 하고 지지율이 좀 높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돋보이는 플레이어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권영국 후보는 이전에 있었던 뭐 노회찬, 심상정 혹은 뭐 많은 분들이 권영길 후보도 네. 있었고 그런 분들에 아니, 비해서 그러니까 예? 제가 TV 토론 팀장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내느냐. 예? 그래가지고 극우 깡패와 진보 신사의 대결 구도라고 처음에 프레임을 잡아봤지. 네네네. 그래가지고 깡패가 이제 누가 깡패예요? 아니 이제 깡패 같이 할 것 같았거든. 아. 그러니까 근데 누가? 2번이 4번이. 아니 그랬는데 그 깡패가 이제 막판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극우 깡패와 진보 신사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걸 만들려다가 구도가 잘 안 나왔어요. 예. 아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악수하자고 계속 하는데 말이야 모른 척하고 가는 게 그게 신사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두 번째는 하라 그랬거든.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첫 번째도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합장하면서 합장이었어요. GD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거 굉장히 정중한 사과하고 예. 눈물 나게 정중한데.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거 말입니다. 여기 두 분 계시지만 TV 토론 팀장 이런 거 맡지 마세요. 왜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개고생은 진짜 모든 게 내 책임이야. 하나만 잘못돼도 네. 저 누가 TV 토론 준비했냐 이 네. 날라오는데
이게 스튜디오 들어가는데 후보보다 내가 더 긴장해. 진짜로니까 이거 완전히 저몸 할 짓이 안 되는. 그래서 만들어낸 거야 이거 맨주먹으로. 그럼요. 이거 제가 알죠. 예.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이거 TV 토론 팀장 하시려고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에 AI를 얼마나 열심히 배우셨는데요. 이제 도사 됐어요. 챗 GPT인데 친구 아니 됐어. 여기 사람이 GPT뿐만 없으니까 아니라. 심지어 말이요 당직자가 없으니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 가지고 서울경찰청에서 왜 후보 경호팀이 오잖아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당직자 후보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경찰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런 순간 내가 눈앞이 허해지면서 엿됐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막 이틀 밤씩 세워서 이걸 빌드업을 하려는데 내가 올해 내 나이가 60이요. 이 개고생을 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후보의 학습 능력과 균형 감각으로 네. 워낙 이렇게 뛰어나서.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네. 맨주먹 붉은 피로 만들어냈어요. 아, 김종대 진짜. 의원님 잘 나오시지. 그러니까. 네. 그럴 걸 그랬어. 차라리 이걸. 한때 그런 썰도 있었죠. 유력하게 그래서 사실은. 있어. 나 지금 눈물이 나와 내가. 아, 김종대 지금. 의원님 나오셔서 훨씬. 어. 아니, 뭐 이런 그래서 얘기는- 만들어냈다고. 예. 아, 김종대 의원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토론팀장 이소영 의원이고 막판에 조금 변동이 있었던 있었어요? 걸로 압니다. 국민의 배현진 의원이 TV 토론 팀장이었나요? 민재를 맞다 김민정 의원. 맞다. 왜 웃어요? 맞다. 예, 맞습니다.